본 방송은 영화 오펜하이머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덕후 다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도덕님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잘 지내다 못 지내다가 잘 지내다가 뭐 그러고 있습니다. 요새 운전 연습하신다고. 네, 운전 연수 받고 있습니다. 어때요? 연습도 하고 있고 너무 어렵습니다. 아직 사람은 안 치셨고요. 네. 어떻게 사람들이 무슨 운전을 소리예요? 하고 살고 있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전 너무 도덕님이 자전거 잘 타잖아요. 네. 장거리도 잘 타고 해서 왠지 운전을 하면 잘 할 거라고 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전거랑 운전은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래요? 또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면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자전거는 사이즈가 작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는 사이즈가 크잖아요. 근데 제가 좀 그 공감감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이 사이즈를 좀 아직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큼의 사이즈인지 차폭감이라고 하죠. 차폭감. 네, 그게 좀 오. 부족해요. 그래서 뭐 도로를 주행할 때도 조금 한쪽을 좀 더 이렇게 치우쳐서 주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주차를 할 때도 왠지 계속 불안해. 왠지 긁을 것 같고 왠지 당연한 뭔가 닿을 얘기예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그래서 뭔가 차가 좁은 길에서 다른 차가 이렇게 오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워요. 그 차가 알아서 저를 피해주길 원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몇 번 사고 나면 괜찮으실 거예요. 사고 꼭 나야 될까요? 사고가 너무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네, 맞아요. 근데 사고가 조금 긁거나 네. 그러니까 심각한 사고는 내기도 어려워 사실은. 맞아. 네, 근데 이제 그런 크고 작은 사고들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그렇겠죠? 네, 맞아요. 접촉 사고나 죽을 이런 게. 뻔한 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적이 있나요? 네, 운전하면서? 저 터널 역주행 비슷하게 한 적 있어요. 서울에서 저 죽을 뻔했어. 진짜요? 네. 어떻게 역주행을- 혼자 운전하고 있었고 네. 대박.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상대편에서 빵빵거리면서 막 그래 뒤편에서 빵빵거리는 사람들이 자꾸 빵빵거리는 거야. 네. 초보 운전 때였어요? 당연히 초보겠죠. 근데 표정이 어제 아니야 봐. 표정이 초보죠. 설마 제 차로 그러신 건 아니죠? 언제적이죠? 초보죠. 내 차 생기고 첫 해였으니까, 그치? 그래서 근데 그게 터널 역주행이었던 거야. 대박. 큰일 날 뻔했네요. 어떻게 진짜. 그럴 수 있어? 아직 역주행은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럼 터널 역주행 끝까지 갔어요? 터널? 아니요, 입구에서 알았어요. 역주행을 하려다가 다시 들어갔구나. 예, 사람들이 하도 빵빵거려가지고 머지않다 정신 알려주는 차렸지. 거지. 예, 예. 차가 안 지나가고 있었구나. 예,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인지 난 몰랐어. 나는 글로 들어가는 방향인 줄 알았는데 안 오고 보니까 진짜 반대 무서웠는데. 방향이었던 거야. 그 에피소드를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결혼 훨씬 전이에요. 네, 근데 네. 만약에 미리 얘기했었으면 결혼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가 차키 항상 속옷 속에 막 넣고 다니고. 제가 스칼렛님한테 차키를 웬만해서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걸 한번 봤어요. 운전 네. 못하게 해요, 잘. 좀 저는 그 차 무섭더라고요. 타기도 했어요. 그거 저도 맞아. 부산에서. 부산에서. 부산에서죠? 사람이 부산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부산까지는 아니죠. 부산에서. 부산에서죠. 에서 이렇게 바뀌었어? 사람 180도로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무섭게 운전했나요? 막 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우와. 저 손잡이 잘 안 잡고. 약간 거칠게 운전하는 편이죠. 네. 그리고 자기가 거칠한 걸 몰라. 몰라. 나도 몰라. 저는 일단 거칠게 운전할 것 같진 않아요. 저 스스로가. 빨리 가라.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겁이 막 많아서. 30, 40으로 달릴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정속으로 달려요. 그러니까 도로가 만약에 60짜리 도로다. 60으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빵빵 했을 때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 조금 놀래요. 약간 왜 나한테 이런데 알고 보면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다른 그러니까. 사람한테 하는 건데 내가 먼저 그치, 그치. 나한테 맞아, 하는 맞아. 것 같다고 느껴. 초보 땐 맞아. 그래. 네. 그래서 제가 운전 연수할 때 왜 그러는 거죠? 이러면 선생님 옆에서 학생 보고 한 거 아니에요. 고객님 보고 한 거 아니에요. 학생이래. 네, 학생이 잘못 말했어. 고객님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이래. 이러고 다시 운전하고. 근데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운전 연수를 해서 운전을 잘하게 돼서 빨리 여기저기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나요? 일단 야구장. 야구 보러. 야구장에 주차할 때가 있나? 야구장 주차는 저가 다니는 일단 수원 야구장은 사전 주차 예약이라는 게 있어요. 미리 예약해 놓으면은 가서 될 수 있어요. 대신 예약이 좀 빡세긴 한데 보통 한 그 경기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주차 예약을 받아요. 쌉 가는 게지 뭐. 그럼 당연히 할 수 있지. 네. 맥주는 못 먹겠네. 맥주는 못 먹죠. 근데 뭐 혼자 야구 보러 갈 때는 맥주 잘 안 마셔요. 친구들이랑 보러 갈 때 많이 마셔요. 가서 이렇게 고함 지르고. 운전하요. 그렇죠. 아는 지 오래됐네요. 그럼 지존님 운전하세요? 아니요. 면허는 있어요? 장롱 면허인데 아. 저도 이렇게 찔끔찔끔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음. 항상 정말 사람 없는 곳, 그러니까 도심은 절대 안 되고 서울 엣지 아니면 어디 지방 내려갔을 때 막 1분에 한 대 지나가는 그런 동네. 나만의 도로. 우리 동네 도로에 좋아요. 나만 없는 우리 곳. 동네 서울은 아니지만 차가 많지 않아서. 저 운전 진짜 많이 했는데 할 때는 그 막 상암동에서 분당으로 출퇴근도 했어요. 그때 차가 있으셨군요. 이따가 진짜 아침에 졸려갖고 죽을 뻔한 거야. 음. 그래서 안 들고 다녔지. 네, 그때 출퇴근도 하고 막 그랬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쫄았겠지. 저 차 왜 저래? 이러면 왜죠? 너무 너무 이상하게 무서워. 운전했어요?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네요. 난 모르지. 거친가요? 평소에도? 아니 거칠어서가 아니라 네. 방금도 닥치지. 되게 위험하게 안 할래요. 운전을 너무 위험하게 하는데 본인이 위험하게 하고 있다는 걸 몰라. 해맑아. 그게 제일 위험해. 웽웽 잘 가고 있는데 왜? 여기 나도 맞아? 약간 이런 사람 되면 어떡하지? 요즘 근데 정말 운전을 하면서 느낀 건데 내가 약간 이 사람의 운전 스타일을 따라해야지 이런 스타일로 운전해야지라는 어떤 롤모델? 그 롤모델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음. 그 다른 사람들 차를 타보면은 야, 느껴지잖아요. 아, 맞아요. 운전 스타일이 이렇구나. 뭐 이 사람은 되게 거치네. 아, 이런 식으로 난 운전하지 말아야지. 뭐 맞아요. 이 사람은 정말 브레이크 너무 빡빡 밟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느끼고 난 이래야지 말아야지 하는데 쉽지 않네요. 아까 저의 운전은 어땠나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음. 괜찮았습니다. 네. 잘 하시는 편이죠. 저는 근데 아빠가 굉장히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운전하는 차를 타다가 다른 사람 운전하는 차를 타면은 좀 힘들 정도. 근데 있잖아요. 네. 나중에 네. 본인이 운전하는 게 좀 자기 스타일이 생겼을 네. 때 아버지 차를 다시 찾아 답답하지.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 맨날 아빠한테 엄청 답답해 하더라고요. 엄마도 운전하세요? 네, 근데 엄마는 조금 아빠보다 거칠어요. 아빠보다 더 밟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아빠가 운전하고 있으면 옆에서 되게 잔소리를 많이 해요. 아빠는 아까 엄마가 운전하실 때 또 뭐라 하시겠네. 뭘 하진 않고 옆에서 이렇게 잡고 있죠. 귀여워. 조용히 잡고 잡고 착해. 있죠. 예. 착해. 그리고 제 동생도 좀 빨리 달리는 편이고 음. 저는 아직은 초보라서 겁이 많다 보니까 그냥 그 규정 속도를 계속 지키면서 달려요. 근데 아까 야구 보는 거 봤는데 네. 곧 욕도 하시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이제 조금 제가 익숙해지고 좀 내가 이제 뉴비가 아니고 내가 좀 약간 자랄이 됐어. 문자랄이 됐어. 그러면 이제 저 새끼 아우 막 이런 거 이제 막 이러고 이제 막 좀 이러겠죠. 저의 원래 성격은 그렇게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차를 서로 박았는데 네. 이 짜치기 하고 내렸는데 KT 팬이야. 갑자기요? 그럼 봐주실 건가요? 아니 그거랑 상관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차 생기면 네. KT 그거 붙이실 거예요 차에? 그게 제 차이긴 한데 어. 동시에 제 동생 차이기도 해서 예전에 그 얘기를 안 그래도 했거든요. 왜냐면 그런 거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뭐 좋을 LG 수 있지. 트윈스라든지 뭐 기아 타이거즈 막 보이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나 스티커 붙이고 싶어 이랬는데 동생이 싫다 그랬어요. 안 아하. 된다. 동생도 KT 아닌가? 동생 좋아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스티커는 별로 붙이고 싶지 티를 않대요. 내고 싶진 않다 이럴 네. 수 있죠. 그치. 근데 그런 거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많거든요. 뭘 좋아하는지가 자동차에다 티가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많지, 보면 많지. 있어요. 딱 서로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딱 이럴 수 엄지척을 딱 할 수 있지. 흐뭇한 웃음. 아, 난 근데 그런 거 싫어. 아, 그래요? 차에 아무것도 싫어. 안 붙이고 싶어. 막 저도 그런 거 좀 있잖아. 찌르는 거 혈액형 좋아해요. 붙이고 이렇잖아요. 우리 애 혈액형 애기 있는 아기부터 집은 구해주세요. 막 이런 그거 거. 의미 없는 걸 딱 알고 있고. 나 혈액형 붙인 거 얼마 전에 어떤 차에 우리 애기 뭐 구하면 혈액형 옆에 어, 남아 뭐 AB 남아 AB 남아 B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애가 AB고 어떤 애가 B인지 모르잖아. 둘 다 남아인데 그러네. 큰 애, 작은 애 이렇게 그렇게 다 써뒀던 거. 그냥 남아 AB 남아 B 바보 아니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면 완전 차이 많이 나는 형제는 알아보겠지만 그냥 한 살, 2살 차이면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모르지, 그리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피검사해. 피검사 어차피 해야 되고 왜냐면 맞아.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그걸 썼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안 할 수가 없고 진짜 막 RH 마이너스인가? 예. 마이너스 같이 막 희귀 혈액형 아닌 이상 미리 안다는 거 자체가 딱히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차에 써진 것만 보고 병원에서 네. 아 그거군요 하고 아 그러지 않는데요. 맞아요. 그러지 않는데요. 그거라고 들었는데요. 왜냐면은 그 차에 평상시에는 그 애기가 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날 만약에 친구 애기가 탔어. 그럼 그 그렇지. 애기의 혈액형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하실 때 유리를 보지 못하니까. 맞아요. 사람을 맞아요. 그리고 병원 프로토콜이 그렇게 할 수가 맞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거 스티커 아기가 있다 베이비 온보드 그런 네. 거를 하려고 하다가 또 이 박 시장님 마음에 드는 게 없다는 거야. 디자인이 다 너무 구린 거예요. 만들었어. 너무 다 깜찍한 거야 나는 그냥. 그것도 제작한 사람은 사실 처음 봤어. 그래서 업체한테 맡겼어요. 저는. 제작은 은근 디자인해서.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하시면 DM 주세요. 드릴게요. 차라리 애가 있어서 음. 내가 그 과격 운전을 못 합니다. 뭐 속도를 못 밟습니다. 이런 것만 사람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애가 있다. 애를 먼저 구해라. 물론 걱정돼서 붙이는 거긴 한데 뭐 딱히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굳이 뭐 애를 먼저 이렇게 구하기가 쉽겠어? 나는 그런 거 붙은 것 중에 아줌마 쌀 사러 갑니다. 그게 제일 웃겼던 것 같아. 건들지 말라는 어, 뜻이야. 아니지. 왜냐면 아줌마들 보고 아. 집에서 밥이나 하지 뭐하러 운전대를 잡아 이런 식으로 한 아줌마가 사람들. 운전을 거지같이 하고 집에서 밥이나 하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줌마 그래서 쌀 사러 갑니다. 쌀은 사야 된다. 네. 그러니까 닥쳐라. 아, 뭐 이해를 못해서 이거 뭐.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레파토리. 레파토리가 있구나. 아. 그리고 부산 그 운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네. 부산 처음 운전합니다. 라고? 죄송합니다 막 붙인 것도 있더라고요. 부산 부산이 초보 처음입니다. 운전. 네. 저도 부산 처음 갔을 때 네. 진짜 오늘 죽는구나라는 생각했거든요. 제 운전 경력이 몇 뭔가 년인데 영화 오늘 제목 죽는다. 같다. 영화 제목. 오늘 오늘 사고 죽는구나. 나겠다. 오늘 사고 무조건 한 번 데이트다. 나겠다. 깜빡이를 키면 안 돼요. 음. 깜빡이를 키면 뒤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와. 달려와서 못 바꾸게. 못 나가게. 안 끼워줘. 저 사람 서울 사람이다. 음. 부산 사람 아니다. 딱 이런 느낌. 어떤 식으로 하면은 부산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마음이 그 관대해지고 끼워줄까요? 부산 사람의 관점에서 창문에 사람들을 다 이렇게 손 비비게 하고 내밀고 얼굴 내밀고. 아니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팔을 꺼내고 요즘 그래서 문신 스티커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리고 문신 팔토시 팔토시. 해놓고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지금 창문 있어요, 보고. 저. 박 시장님 팔토시 2개나 있어. 낚시할 때 무서워 보여야 된다고 차고 가요. 그거를 양쪽에 다 있는 거야. 운전자가 이제 운전석에 한 명 있고 이렇게 운전석 내놓는 옆에도 거야? 있는 거야.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조직폭력배들이 탄 차같이 팔 보이게. 이렇게 내놓게. 네, 팔 이렇게 다 둘 다 내놓고. 근데 뒤에 베이비 온보드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네. 쓴다 애써. 베이비도 탔을 수도 있지.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오펜하이머를 녹음하고 있고요. 네. 오펜하이머랑 굉장히 연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펜하이머 다 재밌게 봤나요? 예매권 이벤트도 했어요. 아 저희. 맞아요. 저희 예매권 이벤트 했는데 저희에게 예매권을 가져가신 분들의 후기를 기다립니다. 가져가신 분들하니까 뭐 훔쳐간 거 같아요. 타가신. 저희로부터 예매권을 받아가신? 받아가신 네. 똑같잖아. 네. 후기를 기다립니다. 후기를 기다립니다. 네. 그랬고 저희한테까지 예매권 이벤트의 마수가 네. 뻗어온 거 보면은 네. 오펜하이머가 참 P&A를 광고 홍보비를 많이 쓰는구나. 그렇죠. 이 나라에선 되니까. 이 나라에서 논란은 되니까. 맞아요. 유튜브에도 진짜 별의별 콘텐츠가 다 오펜하이머 네. 홍보하더라고. 그리고 네. 웬만한 유튜버들한테는 다 홍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안 보이는 데가 없었어. 네. 그리고 과거에 오펜하이머 얘기를 했던 컨텐츠 있잖아요.
이 영화 때문이 아니라 로버트 그거를 오펜하이머. 다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얼마나 좋았을까? 오펜하이머 얼마나 좋았을까? 네. 이걸 알고 유튜브 오펜하이머를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아예 또 아. 만들어갖고 그래서 하는 지금 경우도 아까 있고. 했던 것처럼 하하가 줄리어스 떠가지고 로버트 오펜하이머. 무한도전에는 없는 게 없어. 얼마나 좋았을까? 로버트는 얼마나 좋았을까? 돈도 많고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얼마나 좋았을까? 결국 콜라보 하는 거 예, 같더라고요. 봤어요. 네. 예. 너무 근데 그게 실제로 이 영화가 원작이 있거든요. 책. 원작이 그 아메리칸 프로메세우스 예, 그거잖아요. 근데 하하가 독후감 썼던 책이 아메리칸 그거지. 프로메세우스였어요. 예, 예. 그거 읽고 독후감을 그거를 쓴 거지. 읽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두껍다 보니까 얼마나 대충 좋아. 읽고 독후감을 그따구로 쓴 거야. 아니, 내 생각엔 읽은 게 아니라 예. 앞부분에 이 사람 전기만 봤어. 아니면은 무슨 대학교를 나왔다. 서문, 이런 뭐 거. 이런 어디 거.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한 장짜리 예. 그 줄거리 요약 이런 게 양력, 있어요. 양력이랑 이런 게 있어요. 그 책에 대해서 독후감 누가 써놓은 거 그거 이제 보고 아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보고 나는 생각을 한 것처럼 느껴지게 네. 쓴 것 같아. 그래서 아. 참 그게 이제 소용돌이가 돼서 크리스토퍼 놀란 음, 무한도전의 팬 네. 영화를 만들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크리스토퍼 놀란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팟캐스트 네. 위클리 무비 보고. 주간 아. 영화 보고. 네. 또 서로 우리는 또 네. 주간 영화 절친이니까. 보고 얼마나 네. 좋았을까. 예매권도 10장이나 받고 얼마나 얼마나 좋았을까. 네. 두 번 쓰신 거죠? 네. 두 번 읽은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신기하네. 네. 우리 주간 영화보가 네. 놀란 감독의 영화를 우리가 홍보를 했네요. 그러니까요. 예매권 이벤트를 우리가 받았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놀란 영화를 되게 많이 다뤘었어요. 우리 팟캐스트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했지? 다룬 적은 덩케르크. 보기만 했지 우리 다 안 했어. 했어. 덩케르크 안 인터스텔라 했나요? 동케르크 안 했어. 안 했고 인터스텔라도 안 안 한 했어. 거 같고 보기만 한 거 같아. 다 보기는 봤지만 인셉션도 나는 덩케르크 했는데 한거 같지? 인셉션도 안 했어. 진심? 테넷 했지 테넷. 테넷 하나 했지. 했어요. 테넷은 확실히 했는데 그거 말고는 안 했어. 네. 음. 우리가 얘기는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치 논란 얘기 많이 하지. 근데 다룬진 또 않았어. 스칼렛님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얘기할 때 약간 인셉션 얘기 많이 인셉션 해서.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거의 미안해요 진짜 많이 해서. 여기 배우들 중에서 덩케르크에 나왔던 배우들 되게 많이 나오죠. 킬리안 머피. 킬리안 머피도 나오고 그 몇 명 지금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유명한 사람 많이 나오지 거기 나왔다. 네,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오고 자, 얘가 나와? 이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이 나와? 계속 영화에서. 일단 킬리안 머피가 주인공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한국 사람들이 플레임을 아는 몇 없는 과학자. 진짜 내가 과학자 플레임 어떻게 알겠어. 그쵸. 아니었어. 네, 막 아이작 뉴튼 이런 것까지는 알아도 아이작 그 미들네임을 사이의 모르거든요. 미들네임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역을 맡았고 그리고 그 부인 역할 키티. 키티 에밀리 블런트. 네, 네. 에밀리 브런트가 나오고 또 그 내연녀이자 전 애인 진 테트로? 네, 진 테트록 역할을 플로렌스 퓨가 플로렌스 퓨. 저는 플로렌스 퓨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머리 색깔이라든지 좀 화장 스타일 좀 느낌이 평소랑 조금 살이 다르게 좀 쪘어 그리고. 원래도 근데 좀 통통했어요. 음. 네. 그리고 그 또 다른 유명한 역할이 그로브스 장군이라고 같이 장군이 아니라 제독인가? 맷 데이먼. 네, 맷 데이먼이 나오죠. 맷 포스타, 데이먼 포스타. 귀여워. 네. 그리고 스트로스 제독 그 로라주. 나중에 토니 스타크. 네, 이 과학자를 누명에 씌우게 되는 그 사람의 역할을 이제 로버트 부자 다우니 역할이죠. 주니어. 부자? 의장. 부자로 나오지 부자로. 부자이기도 하고 위원회 정- 의장. 실제로 정치. 정치인이기도 하고. 내가 엄청 얼굴이 헬쓱해가지고 네. 처음에 못 알아본 사람들 오, 많더라고요. 진짜 나이 많이 들게 분장도 하고 네. 그러니까 네.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조시 하트넷이 나왔나요? 조시 네. 하트넷. 어니스트 그 친구. 아, 그러네. 그 유대인이기도 하고. 익스페리먼트 피직스 한 아 사람. 그러네. 네. 아 이름이 뭐였죠? 그 과학자 이름이 어니스트 땡땡땡. 어니스트. 그리고 아 이름 뭐더라? 라미 말렉.
라미 말렉 나오지.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누구지 오펜하이머랑 사이가 안 좋은, 그러니까 약간 의견이 다른 네. 과학자였는데 나중에 되게 중요한 순간에 편든 순간에서 거야. 이제 약간 편을 고발 그 내부 고발 네. 성격의. 그러니까 정의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랑 서신이 있는 사람. 의견은 달랐지만 오펜하이머가 나중에는 사실은 반핵주의자로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오펜하이머가 스트로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 스트로스가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 편을 들 줄 알고 사실은 이 데리고 온 청문회 거지. 증인으로 세운 거였는데 아마 힐러였나 이름이? 힐러? 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 근데 거기 자리에서 오히려 스트로스가 오펜하이머를 핍박했다. 이거를 이제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과학자로 나오고, 그리고 에드워드 테일러 역할의 그 배우도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는데 기억나요? 에드워드 텔러가 누구죠? 그 수소 폭탄 만든 사람. 한 사람. 아, 그 사람이 그 사람도 되게 많이 본 얼굴이야. 엄청 많이 본 거야. 네. 데니 샤프디. 데니 샤프디. 데니. 아, 데니. 샤프디 형제. 맞아요. 네. 감독이네요. 실존 인물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다 비슷해요. 다 근데. 비슷해요. 다 비슷해. 아인슈타인이 최고 비슷해.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진짜 거의 비슷해. 그냥 아인슈타인 환생. 데리고 왔어. 아인슈타인 그 사람 데리고 촬영하는데 왔어. 사람들이 계속 힐끗힐끗 쳐다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지나치겠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 또 얼굴이 유명한 과학자잖아요. 그치, 그치, 그 그치. 안에서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제일 잘 아는 과학자 얼굴인데 맞아. 룩이 똑같아. 맞아, 이게 맞아. 계속 쳐다보게 되지. 아, 언컷 잼스에서 봤다. 난 넷플릭스에 있는 언컷 아. 잼스에서 봤는데 다른 영화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알아본 데는 여기네요. 그래서 그런 배우분들이 나와가지고 또 열연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 나온 거 아세요? 어떤 분이요? 게리 올드만 나온 거 아세요? 게리 올드만? 어디서 나왔죠? 혹시 대통령? 네. 아 진짜? 완전 얼굴 다르게 분장하고 나왔는데. 그쵸? 못 알아봤어. 아닌가?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트루먼 대통령이요. 트루먼 맞아요. 대통령. 네. 게리 올드만 깜짝 놀랐어. 저는 못 알아봤어. 계속 나는. 계속 설마 아닌 것 같은데 계속 하다가 한번 딱 장면이 나올 때 자세히 봤어요. 근데 분장을 좀 늙게 나와서 그런데 네. 게리 올드만 같더라고. 징징인 데려오지 마. 징징이. 징징. 찡찡이 아니라 찡찡. 그리고 진짜 크라잉 세상에 베이비라고. 크라잉 베이비는 이제 드리지 마 했던 사람이었고 네. 또 데인드한 데인드한 부관으로 나오죠. 맞아요. 데인드한 이제 어른 됐더라고. 간만에 봤어요. 어른이에요. 그 사람 애도 있어요. 아니 옛날에는 되게 소년 느낌이 네. 있어가지고 데인즈안이 그 니콜스 그 부관으로 나오죠. 데인드한 깜짝 놀랐어요. 네, 저 그로브스 진짜. 장군 부관으로. 예. 반가웠어. 네. 닐스 보어 역의 케네스 브레너도 있어요. 지금 케네스 아, 브라너 맞아, 얘기하려고 맞아. 했어. 닐스보어가 진짜 또 닮았더라고요. 진짜 다 닮았더라고. 좀 그렇게 그렇다고 막 무명들도 아니잖아요. 유명한 배우들인데 신기하게도 그 닮았다. 실제 유명인들이랑 닮은 게 너무 신기했어. 크리스토프 놀란이 진짜 보면은 굉장히 사실적인 거 좋아하고 꾸미지 않는 거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핵 터트리잖아요 이번에. 네. 그거 진짜 터트린 거예요? CG 아닙니다. CG 좀 발랐겠죠. 근데 진짜 폭탄을 그냥 조그만 폭탄을 터뜨린 거잖아요. 근데 조그만 폭탄이겠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보면서 느낀 건데 아니 그 왜냐면 실제로 또 그 과학자들도 그때 당시 실험 이런 것 때문에 그때 피폭돼가지고 나중에 말년돼서 그 암 걸린 과학자들이 많았거든요. 여기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도 물론 오펜하이머는 꼴초여가지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인후암 걸려서 돌아가시게 된 것도 어쨌든 가능성적으로는 그때 피폭된 것 때문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피폭이 됐겠죠. 네, 그때는 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물론 어느 정도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개념이 없었지. 근데 막을 얼마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을 것 같아요. 거기서 선크림 바르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때 선크림 많이 발랐대요. 자외선이 심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또 그 유명한 과학자 한 명이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유리가 자외선 막아주니까 괜찮다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리처드 파인만. 그래요? 네. 그 배우가 연기한 과학자가 리처드 리처드 파인만이고 파인만이요. 실제로 자외선이 막아졌답니다. 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되게 디테일한 것들을 다 네. 실제로 실제 하구나. 일화들을 진짜 조금씩 깨알깨알같이 넣었네. 다 넣었어.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되게 유명한 영상들 중에서 이걸 보고 가면
영화를 더 재밌게 봅니다 이런 류의 영상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걸 좀 보고 갔거든요. 근데 보고 가니까 진짜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막 몇 명은 과학자 이름 알지만 너무 유명하지 않으면 사실 모르는 과학자들 많잖아요. 뭐 이 과학자는 무슨 성과가 있고 이 과학자는 뭐 노벨상을 땄고 막 이런 걸 알고 가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맨해튼 프로젝트를 했구나. 대단한 프로젝트죠. 그쵸. 진짜. 그 전 세계 지금까지도 최고의 과학자들이었던 역사 속에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한데 모여 있던 말도 안 돼. 몇 년간을. 아인슈타인도 직접 참여하진 않았어도 간접적으로 참여를 영향을 했었죠. 미쳤고 맞아요. 이게 오펜하이머가 과학자라도 위대하지만 그렇게 과학자들 특히 물리학자들 막 이런 사람들 얼마나 다루기 힘들어. 맞아. 말 안 듣는. 말 안 듣는 자기들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의견 수렴하고 다 만들고 이거 자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 훌륭한 프로젝트 매니저죠. 맞아. 훌륭한 PM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는 또 오펜하이머에 대한 그 후광이 또 많이 들어가 있지만 아무래도 영화가 오펜하이머니까. 근데 뭐 역사적으로는 약간 반절반절의 그 공적 정도로 보더라고요. 누구랑요? 그루브스 장군이랑. 뭐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 학문적으로는 오펜하이머밖에 못했을 거고 네. 뭐 행정이나 이런 정치적인 부분, 군사적인 부분 그치. 이런 부분은 음. 오펜하이머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로브스 자체도 훌륭한 PM이라고 봐요. 그 사람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펜타곤을 지은 사람이잖아요. 네. 펜타곤 프로젝트를 그 사람이 성공을 시켰고 그거를 너무 잘 시켜서 윗사람들이 봤을 때 얘는 뭔가 큰 프로젝트 맡기면은 뭘 해도 할 사람이다. 잘하는 놈이야라는 거를 이미 인식이 된 그 거예요. 사람도 되게 좀 네.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그냥 백악관 펜타곤 지었을 뿐인데 네. 또 두 번째. 또 뭘 하라고 자기는 과학에 네. 하나도 모르는데. 네. 아 물론 하라고 MIT 하니까. 출신이긴 하지. MIT를 갔다가 근데 뭐 육군사관학교를 핵을 갔대. 뭐 만들거나 아무튼 뭐 그런 네. 식은 그런 까진 아니잖아요. 모르지.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윗사람들이 너 이거 해라고 했을 때 저는 하기 싫어요. 저는 전쟁터로 갈래요. 막 이랬대요. 근데 이제 너 이거 하면은 승진시켜줄게.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또 다르지 이러고 한 거래요. MIT에서 국문학 전공한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MIT 들어갔다가 엔지니어링이라 그랬어. 네, 엔지니어링 아. 들어갔다가 그것도 육군사관학교 가고 싶어서 다시 재수해서 육사로 간 거예요. 그 중간에 그러잖아요. 너는 노벨상 받고 너는 승진하고 이렇게 서로 딜 이렇게 했었지. 그루브스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물리학자들과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10억 불을 쓴 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요. 시대에 네. 10억 불이면 20억 불이에요. 20억 불. 20억 불이에요? 네. 네. 몇십 조?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몇천 계산도 안 몇 되는데. 배가 되는 거지? 어. 20억 불 자체가 이미 2조가 지금 돈으로도 2조가 넘는데 네. 지금 7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얼마나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조 몇 천조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으로는 네. 역시 천조국이다. 그러니까 천조국이 이유가 그 원래 천조 써서 천조국이잖아요. 진짜야? 아, 네. 몰랐어요? 미국의 예산이 1년 국방 예산이- 예산. 예. 그래서 천조국이야. 네. 아, 천조가 넘어요. 그래서 천조국이라 부르는 거예요. 밈의 그 근원이. 장난 아니네. 그래서 천조국이었구나. 우리나라 1년 국비 예산이 천조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지. 어쨌든 그래서 그로버스가 굉장히 추진력이 좋아가지고 뭐 바로 부임하자마자 문제들을 다 이렇게 잘 처리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진력 좋은 사람 2명이 만나가지고 사실은 쿵짝쿵짝하네. 진짜 멱살 잡고 끌고 간 거야. 예. 둘이서 홈런 치고 다 한 거야. 맞아. 예. 나머지들은 다 못하는데. 그러브스 장군의 그 추진력 같은 거, 실행력 같은 거를 보여준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제 기억에. 뭐가 필요했는데 저 솔직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나 하나 기억나는데 이건지 광물 사라고 했던 거? 그건 이미 샀다 그랬고 아, 광물이 필요해 하니까 그건 이미 우리가 얼마큼 갖고 있고 이랬거든. 말고 오펜하이머가 네. 얘네들 여기다가 불러가지고 뭐 지으면 좋겠다 타운을. 그러니까 그루버스 장군이 그 밑에 있는 애한테 지으라 그래. 바로 지으라 그래.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장면? 아니요, 옛날 얘기를 하는데 뭐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걸 갖고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요? 나 왜 기억이 없지? 저도 그냥 좀 어려운 말이었어. 그래 기억이. 근데 안 나네. 대사가 너무 많아요. 대사 맞아요. 진짜 많죠. 진짜 많아요. 막 끊임없이
끊임없어. 않아요. 끊기지도 않고 다 뭐 쉬운 말들도 아닌데 사람도 많이 나오고 대사도 너무 많고 시점도 많고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공백이 없어. 그 맞아요. 공백에 잠깐 있는 게 폭탄 터져. 폭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말고는 없어요. 오펜하이머의 어떤 상상 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상상 장면. 아니면 오펜하이머가 무슨 뭔가 생각할 때 막 그 분자들 움직이는 거 그런 거 그런 거 화면 그거 잠시 말고는 나올 때. 진짜 없어요. 그런 장면 나올 때만 조용해. 진짜 너무 말이 많아. 너무 말이 많아. 그래서 이 영화는 좀 이렇게 뭐 인셉션이나 테넷이나 어. 인터스텔라는 공대생 영화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이거 약간 문과생 영화 같아요.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이거는 청문회도 너무 많고. 정치 영화에 맞아. 가까워요. 예. 사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는 게 크리스토퍼 놀란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문과적인 사람이잖아요. 완전 완전 문과 문과적인 남자죠. 문과 남자잖아요. 이 영화를 다루고 있는 건 오펜하이머고 핵 얘기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자기가 세상에 하고자 하는 얘기를 그려낸 거죠.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 우리 잘 살아야 된다. 우리 서로를 해치는지 말아야 된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약간 이런 뭐 핵으로서 아니 핵 아니고 이제 내가 봤을 때는 핵은 약간 은유고 여기서 말아주고자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당면에 있는 지구적 문제들 있잖아요. 뭐 지구 온난화도 될 수 있고 환경 오염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문제들 모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전 사회적으로 얘기한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인간이 그냥 인간 이거 인간 얘기를 너무 근원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인간이 이렇다. 근데 또 이 사람의 특징이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야. 과학 영화라고 할 수 있으면 과학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맞아. 전기 영화라고 할 수 있으면 전기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완전 전기 영화지. 근데 이거. 이게 어느 것 하나에 좀 확실하게 집중되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그게 저는 보면서 계속 약간 뭐랄까요? 집중되지 않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에 뭔가 이 과정에 있는 거기서 오는 쾌감이 계속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끊겨요.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맞아. 아니면 사람 간의 관계라든가 와이프와의 관계, 여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 계속 끊기고 계속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그럼 이게 지금 핵무기 개발 과학적인 것에 좀 초점을 맞추다 갑자기 끊기고 그런 것들이 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논란이 그런 형식으로 많이 영화를 만들긴 하지만 네. 그게 저는 오히려 약간 산만하다? 좀 집중하는데 방해가 됐고 내용이 전체적인 구조화되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호불호라는 걸로 이제 표현되지 않았나 지금 관객들은. 맞아. 뭐 네. 되게 내용이 어려웠다기보다는 네, 내용이 어떤 다시 보고 조금씩 정리하면 알겠는데 테넷도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할 수 있지만 그거를 막 쪼개가지고 막 퍼즐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있어 보이잖아. 이해하기 싫어. 짜증나. 테넷보다는 친절했다고 봐요. 그럼. 저도 훨씬 친절했고 약간 아까 덩케르크 얘기했는데 덩케르크 생각이 났어요. 덩케르크랑 저도 편집 스타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보면서 물론 덩케르크는 그렇게 미래 과거를 왔다 갔다 하는 편은 없지만 이 영화는 결국에는 왔다 갔다 했지만 또 시간적으로 나열을 하면은 나열이 돼요 또. 그리고 오히려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 그 캐릭터들의 미래 행동에 대한 모티브, 과거의 모티브가 더 명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누구지? 스트로스가 얘한테 원한을 사게 된 것도 만약에 시간이 순서대로 갔으면은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얘가 그때 원한을 샀었나? 그냥 이러고 까먹었을 것 처음부터 같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역순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장면들이 보여지니까 얘가 되게 이런 쓸데없는 걸로 원한을 가져가지고 얘를 이렇게 괴롭히게 되는구나. 이게 조금 명확히 보였어요. 그리고 그거로도 표현을 해요. 컬러랑 흑백. 맞아요. 네, 그거로도 좀 구분을 주기 때문에 테넷에 비하면 감사. 저랑 스칼렛님은 앞에 초반 5분을 못 봤어요. 초반 5분 별거 없지 우리 않아요? 어디서부터 봤냐면 그 시비 거는 거 사과 있잖아. 먹으려고 독살하려고 했던 그 사과 탁 뺏는 것부터 봤어. 그러면은 5분이 아니라 거의 한 7, 좀 많이- 8분 네, 가까이 10분 10분 정도 가까이. 맞아, 네. 그 정도. 앞부분을 못 봤어. 뭐가 나오더라? 초반에 근데 학생 별 때였을 것 없었어. 같아요 아마. 아니 제일 처음 나온 게 스트로스 아니었나?
그거 아니에요? 청문회 장면. 잠 잘 못 자고 밤에 되게 엄청 학생 때 기숙사 같은 데에서 이렇게 엄청 힘들어하고 뭔가 이렇게 생각이 엄청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장면들 나오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도 좀 실험을 하는데 실험하는데 이 사람이 실수하고. 실험에는 소질이 없는 거야. 아, 이론학자잖아요. 이론. 그래서 실험엔 소질이 없어가지고 실험에서 막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야, 너 다음 수업 들어오지 마 했는데 다음 수업이 막 유명한 사람 수업이야.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짜증나서 얘가 사과로 독사를 해야겠다 해서 사과에다가 시아나칼륨을 넣어요. 맞아. 그걸 못 봤어. 주사를 하고 네. 교수님 책상에 어, 놔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갔다가 자기가 생각을 다시 한 거야. 이 독사를 그래도 독사는 아니지 해가지고 다시 헐레벌떡 돌아와가지고. 뛰어와서 사과를 뺏는 장면. 사과 뺏는 것만 봤어요. 응. 근데 실제로 그때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신과도 다니고 그 실화라고 네,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진짜 싫어요. 라이네. 성격이 굉장히 극단적인 건 맞아. 어. 극단적이고 그 제가 봤던 이제 오펜하이머의 어린 시절부터의 그 역사를 훑는 그런 영상에서는 보면은 오펜하이머가 굉장히 그 예민하고 근데 되게 조용하고 그러니까 조용히 그 자기 분노를 좀 삭히는 스타일 참을성이 굉장히 강하고 근데 은근히 저돌적인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학교 다닐 때 담당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한테 오펜하이머를 인계하면서 그런 편지를 썼대요. 나는 살면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처음 봤다.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자기 친구한테 오펜하이머를 인계하면서. 근데 그 친구가 오펜하이머랑 쿵짝이 잘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펜하이머가 이제 또 이렇게 잘 나가고 명예욕도 있는 것 같고. 명예욕도 있고. 그리고 키티의 역할도 꽤 영화에 보면은 크고. 네. 좀 그 시대 흔한 여성상은 아니었던 거. 맞아요. 애 보는 거 보니까. 이거 결혼을 이미 3번인가 4번 한 상태잖아요. 엉망진척이던데. 애 뭐, 우는데 우리. 나 지금 애랑 와이프 정리할 테니까 같이 살자. 음. 너도 빨리 남편 정리해. 그러고 오펜하이머도 여자 여럿 만나고. 여럿 근데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나이로 좀 약간 노총각 때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나이로도 그렇게 젊은 나이 아니었어요. 한 30대 중반 정도 결혼했나? 그때면 진짜 늦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그 진 테트록한테도 청혼을 2번이나 했는데 진이 깠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은 왜 깠을까? 근데 진도 보면 성격이 유별나긴 해. 막 꽃 갖고 오지 말라 그러고 굳이 꽃 사갖고 왔는데 꽃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거는 이미 그 여자랑 만나기 전에도 진이랑 데이트할 때도 이미 그랬잖아요. 이상했죠. 그래서 그 범상치 끼리끼리 않다. 만난다. 끼리끼리 만난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내연 관계 때문에 나중에 약간 치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그래서 나중에 커가지고 좋은 교수님이 되고 그래서 커가지고 교수님 아니 커가지고요. 몇 아까 살이었는데. 어릴 때 얘기했으니까 무럭무럭 컸죠. 무럭무럭 커가지고 좋은 교수님이 돼서 빨갱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빨갱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미국의 이론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을 이끌죠. 갖고 왔죠. 네, 자기가 갖고 유럽에서 오고 갖고 독일어 잘하더라. 언어에 그렇게 그 잠재력이 있었고 산스크리트어 공부하는 거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그 명대사도 산스크리트의 경전에 나오는 비슈누가 어떤 비슈누 관련된 설화에 나오는 그 문장을 얘기하죠. 뭐였죠? 근데 진 테트록은 그걸 들으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죠. 근데 그거는 정확히 그 둘이 있었을 때 그런 대사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있다.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네. 실제로 실제로 근데 그 핵폭탄이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트리니티가 성공했을 때 그 문장을 떠올리긴 했대요. 근데 진이랑 성관계했을 때 그거를 떠올렸을지는 그거를 이렇게 읊었을지는 모르겠고 당연히 그건 그거는 아니겠다. 당연히 모르지 그거는. 당연히 이 사람 모르죠. 순진하네. 진짜. 그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아니 아니 무슨 왕이야? 뭐 옆에서 뭐 기록해? 오펜하이머 검색해 보면 왕이래. 조선왕. 조선왕조실록이야? 사관이 옆에 있어. 시작하시면 됩니다. 너무 웃기다. 한 사람이
오펜하이머 검색해보면 네. 초등학교 3학년 봐도 되나요? 초등학교 안 4학년 돼요. 봐도 되나요? 이런 글 되게 많더라. 15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빠 부모님들이 뭔가 좀 좋은 게 있다 그러면은 어, 영화도 이제 교육적으로 접근하고 과학자들 아. 많이 나오는 전기 영화니까 보여주고 싶은 거 진짜 같아. 네. 진짜 답답하다. 그러지 마세요. 일단 미리 알등급이란 좀 말이에요. 그냥 저 디즈니 만화나 알등급이었어? 보여주세요. 해외에서 해외에서 아, 해외 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19세가 아니더라고요. 15세라서 그것 때문에도 뭐지? 애들 데리고 갔다가 좀 얼굴 붉히는 장면이 나와서 당황스러웠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좀 센가 보네. 근데 15세이면 중2, 중3이잖아요. 15세 이상이면. 그지. 다 알 텐데. 근데 더한 것도 많이 보지. 우리나라의 좀 그런가? 시민사가 이상하다 진짜 근데. 지 맘대로. 그죠? 예. 그런 장면들을 보여줄 정도면 거의 유럽 수준인데 다른 거에서는 되게 중고등학생이 또 콘돔도 엄격하단 못 사게 말이에요. 하는 맞아, 편이 맞아. 그런 나라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중고등학생 콘돔 못 사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장면을 못 내보낸다고. 아 진짜.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못 보여주면서 아무튼 이상해. 아무튼 이상해. 나라가 이상해. 별로 심의가 이상해. 잘 모르겠어요. 되게 잔인한 거에 대해서는 근데 또 관대. 19세를 주더라고요. 음. 근데 아직 엉망진창이야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가 15세를 내린 그 이유래요. 한 번, 두 번 나온다. 네, 두 지속적이 번 아니다. 잠깐 나온다. 잠깐 나온다. 그래도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15세니까 내가 뭐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그러니까 부모님의 모니터링 하에 원래 영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15세 정도는 내가 만약에 헤르미온느랑 간다. 헤르미온이 15살이다. 15살이 아니라 8살, 9살짜리도 15세면은 부모님 데리고 들어가서 볼 수 있다고. 진짜? 예,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했지. 아. 부모님의 관찰 하에 볼 수 있다고요. 19세가 아니라 15세면은. 그래.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여도. 15세면 당연히 15세는 볼 수 있고 당연하고. 그죠. 그러니까 13살짜리, 12살짜리도 봐도 되냐 이거지 이거는. 초등학생은 좀 그렇다. 예. 그리고 아마 그리고 너무 네. 어려웠을 거야. 그 부모가 네. 그 논란의 영화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인 거야. 이걸 맞아. 걔네들이 보고 그걸 맞아. 이해하고 뭔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마 사람 이해를 그런 사람이 했다면은 아니에요. 뭐 맞아. 약간 테넷 같은 거 보면 정신 나갈 텐데. 영재 감독기야. 영재 감독 영화야. 영재 판독할 수 있어 이 영화로. 오히려 이해를 오히려 했다면. 이걸 보고 애가 아 나는 이런 과학이나 이런 거에 소질이 없구나. 나는 이런 영화나 이런 거에 소질이 없구나. 모든 거에 자신감을 잃게 되는 거야. 내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돼. 멍청하구나. 이해가 안 되고 졸리고 나는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런 그리고 심각한 애들 자신감을- 잘 없어요. Now I am a 문과사라. I'm, Destroyer I'm of an idiot. Destroyer of 물리야. 너무 잔인하다. 네. 아, 근데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되게 깎아보기보다는 왜 이런 영화를 나 보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긴 해. 자존감이 좋으시네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약간 왜 나한테 이런 영화를 보자고 한 거야? 이거 일본에서 개봉했나요? 아니요. 일본에서 개봉일을 못 잡았다라는 못 걸 잡았어. 내가 봤었는데 저번에. 네네. 못 아직 안 잡았고 했나? 아직까지 안 하고 네, 있고요. 개봉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 터지는 장면은 한 번도 안 나와요. 맞아요. 말만 나오지 그지? 네. 네네네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뭐 당하거나 그치. 고통받거나 그런 장면은 안 나오고요. 그 뭐 화장 이런 걸로 얼굴 벗겨지는 거를 걔가 상상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오펜하이머가. 상상이니까 또. 네, 그것도 상상만 보여주고. 그것도 그냥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네. 하나로. 그리고 이 CG 장면은 컴퓨터 그 폭발하는 장면 컴퓨터 그래픽 안 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냐면 뉴멕시코 사막에다가 기지를 본뜬 세트를 지은 다음에 휘발유, 석유, 알루미늄 분말, 마그네슘 불꽃 이런 거 해가지고 실제로 그냥 폭탄을 크게 제작을 해서 폭발 장면을 연출하고. 그렇겠죠. 그 버섯 구름만 그 비슷하게 나오면 되니까. 네, 그게 핵을 진짜 일반인이 만들진 못할 거야. 왜냐면 그거 그쵸, 많이 기밀이라서. 제작비가 안 나와요. 아니 그리고 아. 기밀이라서 어차피 그걸 접근하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 사람 저기 이제 FBI를 끌려가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기 명동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남산으로. 남산으로 끌려가는 거죠. 워싱턴에 부장들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그리고 해리스 트루먼이 그 미국 대통령 그 만났을 때 트루먼 만났을 때 울보 물리학자라고 불렀대.
오펜하이머 보고. 그렇게 맞아. 얘기했다고 그 대사 하더라고요. 자체가 사실이라고 음. 하더라고요. 내가 징징. 내 손에 묻은 피의 반도 안 되는 놈이 징징거리고 있네 이랬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열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 뭐 근데 트루먼의 그 접근 방식도 굉장히 나이브했던 게 이제 오펜하이머가 대동해가지고 아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아 러시아 소비에트 놈들은 한참 몇십 년이 지나도 핵 못 만든다 이렇게 자부했는데 결국에는 소련이 3년인가 4년 뒤에 똑같이 결국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오펜하이머의 우려가 사실이 된 거지. 그리고 독일은 만들 생각도 없었고 그때. 예. 그리고 그 핵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 하여튼 우여곡절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만들고 난 다음에 자기 손을 떠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언제 터지는지 어디서 터지는지 막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정보를 라디오 아예 안 주죠. 계속 듣고 있잖아요. 전화도 안 주고 네. 자기 손 떠나고 나니까 진짜 막 그때 약간 상실감을 나도 같이 느낀 것 같아. 뭔가 상실감도 상실감이고 아 내가 허탈함 약간 막 현사와- 내가 뭘 했지? 이용당한 사용되었다라는 느낌, 이용되었다라는 느낌을 들었을 것 같아. 예. 너 이제 가. 응. 다 했으면 끝나서 가. 실제로 결국 이용당했잖아요. 나중에 후반부에도 뭔가 핵 관련돼서 뭐 원자력 관련돼서 이 사람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할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약간 방해를 한다든지 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켜가지고 뭔가 나락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음모들도 있고.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뉴턴이나 다른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과학자 같은 그런 대열에 있는 과학자인데도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펜하이머 그 핵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좀 까내리는 게 많아서 역사에서 좀 덜 정치적으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덜 발견되는 것 같아. 그럴 수 그것도 있죠. 있고 그 같은 프로젝트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되게 많아요. 뭐 파인만이라든가 되게 많은데 이 사람이 없던 이유는 이 사람은 여러 분야를 골고루 아는 사람, 제너럴리스트인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그래서 PM을 잘했던 거고 한 분야를 파지를 못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수상을 못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맞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어쨌든 뭐 핵무기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시대에 그거를 그 사람들을 모으고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그걸 단합시켜서 그치. 그게 막 10명, 20명이 아니잖아. 마을을 짓잖아. 막 1000명, 막 몇천 명이잖아. 한 해에 80명이 태어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컨트롤해서 하나로 이렇게 정렬시켜서 그치. 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는 그건 엄청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윗사람들과 소통하고. 소통 능력도 엄청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멘탈 엄청 좋을 거라고. 누가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에 끝났고서였나? 오펜하이머 보고 너 세일즈맨이라고. 맞아요. 그 대사가 있었잖아요. 물리학의 세일즈맨이. 최고의 세일즈맨 과학자. 막 이런 세일즈맨 식으로. 과학자라고. 맞아. 그리고 뭐 그런 게 없었잖아. 뭐 예를 들면은 군인들과 정치인과 과학자들과 어떤 그런 막 마찰이 있는 에피소드나 의견 대립이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과학자들이 오히려 자기들끼리. 지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 뭘 모르면 몰라. 다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맞아. 폭발했을 거 아니야 그 토론이. 그리고 이제 너무 잘 아니까 이거의 치명성을 너무 아니까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도 되냐에 대한 윤리적인 그 고통도 있을 거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갖고 올 엄청난 후폭풍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도 토론 엄청 많이 하고 근데 그게 좀 신기했어요. 지금은 사실 토론의 문화라는 게 좀 많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이 석학들이라 가지고 더 토론을 많이 했겠지만 참 토론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토론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주저함이 없는 이거 토론해야 됩니다. 토론해야 됩니다. 약간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좀 약간 귀여웠어. 피곤해. 되게 그 순수하고 사람들이 귀엽다. 지금은 되게 오히려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해서 사람들이 문제라면은 그때는 이데올로기를 너무 사람들이 많이 그게 생각하는 너무 메인이야. 네, 이념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거에 좀 자신의 인생을 투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그치. 참 지금은 그냥 돈이 다야. 돈이 다고 약간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고 이념적인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런 극명한 시대차도 또 느꼈어요. 그렇지. 그럼 뭘 믿냐 안 믿냐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니까 이때. 근데 그게 해결이 돼서 지금 없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포- 문제가 포기한 것 같아. 좀. 그 문제가 이제 다 결론이 나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약간 허무주의가 만들어내서 너무 사람들이 다들 그 sarcastic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더 안 하는 느낌? 그때는 약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바꿀 수 있어. 세상을 바꿀 수 맞아, 있다. 맞아. 막 이런 어떤 그런 희망이 오히려 있었고 지금은 약간 개혁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이어서 안 될 일이고 안 됐고 네. 먹고 살기 바쁘고 네. 그냥 어차피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네가 왜 죄책감을 가져? 너는 그냥 만들으라고 해서 만든 거야. 그걸 사용하는 거는 나 대통령 내가 시킨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죄책감 가지지 않아도 돼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역시 그 이과는 항상 이용당하고 이과가 이용당한다고. 문과들이 미안하지만 그가 그렇다. 세상을 지배한다. 다 집에는 문과가 다 세지. 근데 문과는 그 한 명의 그 문과가 되기 위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그 한 명의 일자리가 문과가 되기 없어. 이과는 누구나 될 수 있다. 일단은 문과는 그러니까 문과로 세상에 나타나면은 용의 머리가 되거나 아니면 용의 꼬리가 되거나고 이과로 태어나면은 몸통. 뱀의 몸통은 될 수 있어. 머리랑 꼬리 빼고 다 그지만 될 수 용의 있어. 머리는 될 수 없어. 용머리 못해. 꼬리 빼고 다 용머리는 발꼬랑 뭐 발목 관절, 뭐 머리카락. 소화기관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어. 뇌가 못 돼. 좋네. 이과는 용의 머리 혹은 용의 용도 아니고 뱀의 꼬리. 맞아요. 몸통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든지 중산층이 최고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되게 하층 라고 머리 혹은 꼬리께서 말씀하시네요. 머리 혹은 꼬리께서. 설국열차 같네. 네, 설국열차. 네, 아무튼 네. 근데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저는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어벤져스 같은 느낌인 게 그쵸, 그쵸, 진짜 그쵸. 과학계의 어벤져스잖아요. 최고죠. 그리고 다들 목표가 하나였어. 나치가 핵을 갖지 못하게 해야 된다. 나치보다 우리가 핵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다 그거에 공감했기 때문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되게 인류애가 충만해지는 순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구나.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네. 특히 논리나 판단 이런 거에 엄청나게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인데 어쨌든 나치가 먼저 가지면 안 된다는 논리에 확실하게 그럼 내가 가야겠다. 근데 나치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네. 독일이 망하고 나서 얘네들이 터트렸잖아요. 네. 그것도 거의 폐색이 짙은 일본한테. 그렇죠. 얘네들은 그냥 일본은 포기 안 할 거야 그러면서 터트렸잖아. 솔직히 맞아. 사실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심지어 첫 번째 폭탄이 터졌을 때 이미 일본에서는 사과를 하려고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폭탄을 바로 터트린 거야. 그러면서 확실한 패권 국가가 된 거지. 네.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것도 이용한 거지. 그치. 철저히 이용한 거지 모든 걸. 이 상황을. 그리고 어디에 터트릴지도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피해가 없을 만한 곳. 그 중에 하나 뺐다고 얘기해. 교토 뺐잖아요. 야 신혼여행 교토는 좋다. 갔다 거기 왔기 이뻐. 때문에. 신혼여행지니까. 근데 그런-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할 네. 거야. 그런 대사가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되지? 또 약간 이렇게 만들었어요. 쪽 화를 나긴 했어요. 물론 일본도 그 전쟁 중에 굉장히 뭐 나쁜 미친 짓 행동을 많이 많이 했지만.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광복절에 개봉했지 않습니까? 원래 미국 본토에서는 7월 중순에 개봉했는데 우리나라 보통 무슨 핫한 영화가 있으면 절대 미국보다 늦게 개봉하지 않거든요. 네. 특히 놀라는 영화는 일찍 하면 일찍 했지. 예, 일찍 했으면 일찍 했지 늦게 개봉을 안 하는데 이번에는 되게 이례적으로 몇 주나 더 뒤에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8.15에 딱 개봉하더라고요. 네. 전날 보통 개봉 전날도 뜨잖아요. 약간 근데 안 뜨더라고 아예. 14일에 예매도 안 되더라고. 없더라고요. 열려 있는 게 딱 어쩐지. 15일에만 열었더라고. 거기가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날이 8월 15일인가요? 그날 바로 그랬나? 아니 날짜는 걸요? 모르겠어요. 좀 며칠 지나서 종전은 네, 8월 15일이었고 그러니까 항복한 게 8월 15일이잖아요. 네, 떨어뜨린 날은 아마 그 전이었겠죠. 나가사키는 한참 더 뒤인가? 아니요 비슷하지 되게 않나? 그렇게 어.
엄청 한참 뒤는 아니었다고 그냥 비슷한 들었어요. 시기인가? 네, 비슷한 시기일 거예요. 아. 제 기억 저는 뚜렷이는 기억 안 나는데 한 2, 3일 정도의 간격이었던 것 같은데. 20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 나가사키 짬뽕이 왜 나가사키 짬뽕인지 아세요? 몰라요? 하얀 짬뽕이요? 네, 네. 매운 맛이잖아. 매운데 하얀 거. 거기 핵 매운 맛이라 가지고 핵 떨어뜨린 대로. 진짜? 그래서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거짓말. 8월 6일에 히로시마, 8월 9일에 나가사키. 와, 그리고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에 항복한 거구나. 최근에 보니까 그 한미일 미국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확정했더라고요. 어? 확정이요? 어디서? 일본해로 지가 뭔데? 일본해로 하기로. 지들이 뭔데 남의 바다를 왜 일본에 네, 근데 미국에서는 보면 미국이 일본이 동맹 국가라 그런 것도 있지만 확실히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이후로 약간은 일본한테 좀 더 우호적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다, 일본이 왜냐면 죄책감이 있을 테니까 그쪽도. 그거는 아니고 그러긴 지금 시간 시대가 너무 많이 지났고 일본이 로비를 너무 잘해. 아 그것도 있죠. 로비를 그냥 돈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돈이 일본은 많아.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응. 제가 나보다 응. 확실히 세. 응. 그러면은 납작 엎드리죠. 무조건 납작 엎드리고 응. 이제 조금 만만해질 것 같아. 응. 그럼 확 덤비는 스타일인 응, 거죠. 맞아. 네. 그게 이제 옛날부터 일본은 음. 사무라이 시대였고 네. 전란의 시대였기 때문에 맞아요. 힘 있는 자한테들은 맞아요. 무조건 고개를 납작 엎드리는데 대신에 와신 상담 해가지고 그 어떻게 하는 거야? 와신 상담을 해가지고 귀여워. 복수해서 가문의 복수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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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기가 그 오야붕이 되는 맞아요.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일본은 은근히 이렇게 좀 찐따 같은 나쁜 짓을 많이 해.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네. 예를 들면 최근에도 그 독도 박물관 뭐 많잖아요. 많은데 그 중에 갈 수 없는 우리 땅 이래가지고 또 박물관 영상도 만들었던데. 영상도 독도- 만들고 아, 독도에 갈 수 없는 대해서? 우리 땅. 광고도 만들었어. 광고도 찍고 어. 갈 수 없는 우리 땅이야. 우리는 미래에 갈 수 있을까요, 엄마? 막 이런 거 있잖아. 공익 광고처럼. 그거 봤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노래를 참 잘 만들었지. 독 또는 우리 땅. 우리 땅. 뭐였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지? 울릉도, 울릉도 동남쪽.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 지었을까? 무슨 내비게이션도 아니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서만아 새들의 좀 더 고향. 킬로미터로 바꿔줄 걸. 백길 따라 200리 이제 약간 200리가 더 더 시적이잖아요. 정확해요? 아 그래요? 근데 백길 따라 254m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말이 이상하니까. 좀더 정확하게 정확했을 때 딱 찍어줘? 좌표도 찍어주고. 네, 좌표를 찍어주고 38도 뭐 이런 식으로 어, 외로운 섬 하나. 네, 새들의 고향. 네. 그 노래 역할도 엄청 크지. 네, 그쵸. 노래 진짜. 또는 우리나라는 뭔가 진짜 K-팝이 정말 뜰 수밖에 없다는 느낌. 뭐 하면 노래. 뭐 하면 다 노래가 있으면 일단은 흥해. 저도 헤르미온한테 노래 엄청 부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흥의 민족이야. 있는 노래도 부르지만 네. 그냥 즉흥으로 계속 만들거든. 음, 솔직히 잘 만들지 않나요? 엄청 재밌죠? 잘 만들죠. 즉흥으로요. 기분 좋으면은 네. 막 2절도 만들고. 주간 영화 보고 로고 쓴 거 하나 뽑아주세요. 아 이거 즉흥으로 해야 돼. 근데- 우리 인트로송은 이미 있잖아. 그거 불러보세요. 가사가 한번. 엄청 웃겨. 아. 근데 집에서 만들어야 돼요. 남들이 아. 들으면 창피해요.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소수의 인원한테만 공연할 집마다 수 이런 게 있는 있으네. 네. 대중 앞에서 공연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네네네. 그러니까 지어낸 노래 하면은 또 헤르미온느가 좋아해요. 네. 막 웃고. 과연 그걸 이해하고 좋아하는 걸까요? 이해하면 안 좋아하겠죠. 그냥 엄마가 부르는 창피하겠죠. 거니까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야구를 그래서 계속 열심히 보고 계시네요, 우리 더덕님. 틈나는 대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펜하이머 얘기를 하다 갑자기 일본 얘기로 넘어가긴 했는데 일본 얘기가 독도 얘기로 넘어가긴 했는데 네. 그래서 참 정치적으로 미국도 어느 정도 이용한 것 같다. 왜냐면은 그렇다. 독일한테 그러니까 명목은 처음에는 나치 독일을 우리가 타도하자 이런 어떤 정의로운 명목이었지만 막상 독일은 원소 폭탄 쪽에 뭐라 해야 되지? 관심도 안 가지고 있었어 사실은. 그러고 이제 독일은 망하고 그리고 유대인 일본이 과학이라고 남았지. 싫어했지. 아 그렇죠. 네, 유대인들이 물리학에서 거의 90% 있는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
인연을 하고 있을 때 일본의 주요 도시를 파괴시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오펜하이머가 명성을 얻게 되죠. 원소 폭탄의 아버지. 원소 폭탄이 아니라 원자 폭탄. 아 원자 폭탄. 잘못 말했습니다. 네, 원자 폭탄의 아버지가 되고. 정말 문과 티낼래요. 아니 근데 수소 폭탄은 수소 폭탄인지 왜 이러고. 예. 알아요. 무슨 차인지 알아. 무슨 차인지 알아. 지적하려 하지 말아도 돼. 그건 여기- 나도 알아. 그러고 보니까 그건 스칼렛님 나도 알아. 물리학과 출신이시죠. 물리학과 출신 나도 알아.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죄송합니다. 네. 물리학과 출신으로서 어땠어요? 그것도 독일 물리학과네. 네. 어디 물리학과가? 민행공대. 민행공대. 네, 느누이 얘기하지만 네. 여기서 졸업하지 않았다고. 여기서 나오는데 괴팅겐 대학교가 그렇게 좋다고. 아, 괴팅엔 대학교 나 넣었었어요. 괴팅겐 대학교 이론 물리학을 나왔잖아요. 괴팅엔 대학교도 오펜하이머가. 유명하고 도시가 엄청 조그맣거든, 괴팅엔이. 네. 근데 학교도 유명하고 되게 음. 도시도 가보고 싶고 그래서 실제로 가봤어. 가보고 학교도 넣고 괴팅엔도 가고 싶었죠. 근데 민행공대 유명한 떨어졌어요. 사람 누가 있나요? 몰라요. 근데 물리학상을 17명인가? 노벨 물리학과 노벨상이 어. 17개인가? 17개. 네, 민행공대. 그랬어요. 제일 많이 받은 학교 중에 하나. 난 가면 노벨상 받는 줄 거기서 알았는데.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무슨 폭탄 만드는 일이 당신 노벨상 못 받았잖아. TNT. 그래서 TNT 만들고 폭탄 만들고 노벨상 받았으니까 음. 핵 만들고 나도 받을 거다. 이런 비슷한 얘기 했었죠. 거기서. 그쵸. 그런 얘기 하죠. 노벨이 노벨이 노벨도 에디슨 다이너마이트 노벨이- 만들었다. 네. 그 대상. TNT. 맞아요. 음. 저 그로브스와의 첫 조우였나요 그때가? 예. 그래서 너도 승진하고 나도 노벨 받고 막 이런 느낌으로 한 얘기였죠. 희망찬 순간이었죠. 예. 그 독일에서 막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뭐 그런 것들 재밌었어요. 독일어도 나오고 게팅엔 막 하이젠베르크였나? 그건 사람이라면 아니에요. 하이젠베르크. 하이젠베르크도 나오고 네. 막 이런.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했어요. 하이젠베르크.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다 살았구나 저도 같이. 타이만. 그러니까 엄청난 낭만의 시대였네요. 네. 말도 안 돼. 전쟁과 낭만과 그렇게 모여야 그 핵 핵이 폭탄이 된다. 나오는구나. 음. 폭탄은 개발되는 거가 알 수가 없대요. 어느 나라가 네. 개발했는지를 알 수가 없대요. 사용하기 전 다 기밀이래. 사용했는지도 기밀이고 실험한 것도 그거는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개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건 있죠. 그 나라의 각지에 있는 그 첩보 시사? 스파이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충 쟤네가 그치. 개발했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그것까지만 들면은 아는 거지. 북한도 실험을 몇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증거를 보통 그치. 뭐 예를 들면 뉴스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뭐 네. 어디에서 뭐 우라늄 뭐가 방출됐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측정이 가능하니까. 네, 그걸로 이제 쟤네가 실험을 했구나 이거를 음. 이제 뭐 대충 파악할 수 있고 그거의 뭐 성공 여부도 대충은 알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서로 안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폭탄 이후로 이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그런 큰 전쟁이 안 일어나게 된 이유도 사실은 센 너무 놈들. 너무 강력한 무기를 모두가 갖고 있으니까 이걸 잘못하면은 다 죽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가짜로 평화로운 척하는 거죠 서로. 그걸 쓸 날이 올까요? 쓸날 오게 되면 이제 세상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뭐 어쩔 수 러시아랑 없죠. 우크라이나 터지는 거 보니까 응, 어떤 미친놈들이 쓸 수도 있겠다 싶긴 북한도 요새 핵무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쓰게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어디든 먼저 쓰게 되면은 모든 국가의 적이 되겠지. 그건 맞아요. 시작하는 나라가 그게 미국이어도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원자폭탄을 쓴다고 했을 때 다른 나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이유는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sa용하게 됐는데 미리 안 알려주면은 다른 나라에서 약간 위험을 느끼고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 이래서 이제 소련한테 그치, 약간 얘기를. 그 언지를 줘야 은유식으로 언지를 주는 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진짜 몰래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 자는 사이에 폭탄을 터뜨렸다. 이러면 진짜 아무리 미국이라도 모든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다 네. 때로 덤비겠지. 덤빌 미국한테.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SLBM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성처럼 아예 우주로 갔다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정확하게 어디로 떨어질지 알 수 없잖아. 처음에 쏘았을 때는. 그러니까 쏘는 걸 감지했을 때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그 말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뭐에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 그걸 그래서 뭐 조준해가지고
뭐 폭파시키는 방법이라는 이런 기술도 그런 뭐 것도 하고 있죠. 있다고도 하고 네. 요출시키는 방법 같은 거를 근데 그게 확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피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사드 관련돼 가지고 사드. 중국이랑 오펜하이머부터 사드까지. 중국이랑 한국 간의 관계도 이제 나빠지고 뭐 그랬던 것도 사실은 이제 사드를 한국에 설치하게 되면은 중국을 감시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진짜 그때 미국이- 사드 때문에 한국 그 중국이랑 분위기 나빠지는 거 진짜 체감 많이 됐었는데. 그쵸. 우리는 또 컨텐츠 컨텐츠 업계에 업계 있었으니까. 있으니까 또 제가 다니던 회사는 또 중국의 돈이 많이 들어와 있던 회사라서 진짜 시겁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실생활에서 이 군비 경쟁?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실제로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맞아. 걔네 둘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데 이걸 여기다 설치하겠다라는 계획 자체가 걔네들 입장에서는 어떤 전쟁 선전포고 같이 그치. 그래서 시부터는 총은 거지. 없지만 총알 없는 전쟁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얻어맞은 건 코리아. 네. 땡큐 박근혜. 우리는 새우였다. 통통한 새우였다. 통통한 새우. 평생. 아이고 등 터지네. 평새우. 등이 터지도록 맞았다. 그래서 국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호적인 국가가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결론은 호감을 미국한테 잘 보이자. 호감을 사는 국가일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예를 들어 다 싫어하는 나라야. 그거 되게 그래서 많이 조사들 하잖아요. 뭐 세계가 좋아하는 나라, 세계가 싫어하는 나라 이래가지고 뭔가 무슨 일이 생겨도 한국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많아야 되는데 한국 뭐 됐다 그래 이러면 이제 어떡하지? 잼버리 때문에. 잼버리 친구들아 미안해. 잼버리 미안해. 잼버리 친구들아 미안해. 그래도 BTS 카드 줬으니까 좋아하지 않을까? 진짜 너무 근데 단순하지 않아요? 너무 단순한 접근. 너무 단순하고 뭐 부끄럽지. 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노 코멘트입니다. 진짜. 아우, 씨. 아 걔네들이 힘들어한다고 케이팝 콘서트를 열자고 이런 거잖아요. 내일인데요? 내일 어떻게 잔디 다 몰라요? 뒤졌는데요. 잔디 그것도 몇십억 들여가지고 만든 잔디 다 죽이고. 세상에. 너무 웃겼어. 나무가 없어서 그늘이 없어서 죽겠다고. 진짜. 잼버리 애들이 네. 화장실 넘어 들어와서 못 가겠다고. 눈물 나네요. 아니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에 그 잼버리가 유치된 곳이 옛날에 새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실제로 전라도 할 때? 그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아무 데서나 해도 상관없는 거였어요. 근데 만든 거야. 그 거기에 사실은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새만금으로 장소를 우리가 정한 거예요. 다 이권이 개입돼 있었겠지. 예. 그래야지만 여기 새만금에 있는 땅들을 개발하고 개발할 거기다가 수 있겠다. 공항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항 세울 돈도 잼버리 애들한테서 갈취 한 700만 원으로 공항 세우려고. 근데 지금 소송 걸리면은 소송금으로 다 토해내게 생겼다. 소송까지 걸 정도인가 잼버리가? 충분히 걸 수 이게 있죠. 이게 한 명 한 명들이 다 국가를 상대로 고소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돈을 네. 많이 냈잖아. 네. 그리고 피해를 받잖아요. 실제로 아, 와가지고 정신적 야영도 못 대접, 하고 예. 병원 실력. 지금 최악인 경우는 성범죄 피해 학생들도 있어요 지금. 아, 네. 쉣. 여기 와가지고 네. 관리가 잘 안 되는 이 예, 상황에서 여자 샤워실이 그냥 열악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걸어가면 그냥 안이 다 펄리 보이는 그런. 아우 그랬구나. 근데 사실 이 새만금에 할 때도 예시가 일본에서 그런 어떤 간척지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걔네를 이제 레퍼런스로 삼고 우리도 할 수 있다 한 건데 걔네 같은 경우는 간척한 지 거의 몇십 년 지난 땅. 그러니까 그냥 땅이 된 땅. 그냥 땅이잖아. 그냥 땅. 근데 우리 쪽 새만금에 그 거기가 된 데는 간척한 지 얼마 안 됐거든. 심지어 그 땅의 그 법적인 성분 자체도 바다로 돼 있대요 지금. 아우. 아직 예, 땅이 아니야. 땅으로 그 인정 못 받은 상태래. 응. 아.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애들을- 야영을 하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야영할 수 없는 곳이죠. 때마침 또 태풍이 오네. 진짜 근데 그때 난리라도 돼서 애들을 옮겨서 다행이지. 그러니까. 진짜 태풍 안 왔으면 계속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난리 났겠지. 진짜 하루도 있기 싫다 나 같으면. 음. 아니 그 뻘밭에 모기가 얼마나 많은 거냐. 그거 봤어요? 그 애기들 다리 사진 봤는데 다리가 다 몰려가지고. 시뻘건 반점 같은 게 다 있는 거 그거 다 물려가지고
거기가 또 모기가 그렇게 독한 모기가 사는 데래. 원래 그 바다랑 산 이런 데 그래. 있는 벌레들이 더 독한 거 알죠? 무슨 극기 훈련 온 것도 아니고. 그니까. 우리 나 20년 전 30년 전 국기 훈련도 그렇게 안 했어. 근데 잼버리 애들한테 우리나라 이제 뭐 정치인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 강해지려고 온 거 아니냐. 애들이 곱게 자라서 그렇다고. 보이스카우트 정신. 애들 곱게 자랐다. 어떤 유럽 어떤 아줌마가 영국 엄마였나? 우리 딸이 레모네이드랑 뭐 이런 것저런 거 팔아가지고 이 돈 모은다고 맞아. 엄청 그렇게 들떠서 왔는데 가가지고 지금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한국이 막 첨단의 나라고 케이팝의 나라고 막 콘텐츠의 나라고 막 이렇게 막 실컷 홍보해놓고 막상 왔는데 몇만 명이 왔는데 이런 안 좋은 경험만 하고 갔어. 나 얼마 전에 양재역에서 잼버리에도 한 10명 다니는 거 봤거든요. 나도 얼마 전에 잠실에서 봤는데.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할 뻔했네. 아, 진짜.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지나가다 할아버지가 Where are you from?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Norway 이러니까 노르웨이 박수. 이러면서 진짜 거기 그냥 미안해. 부채 의식이 있는 거야 다. 그러니까 약간 지하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 같은 데였는데 거기 사람이 많았어요. 거기다 사람들이 같이 박수 쳤어. 아 왜? 힘내라고. 한국인 사람들이 약간 잼버리를 바라보는 표정들이 다들 약간 측은함과 미안함, 죄책감, 약간 그런 안타까움, 애들 아닌데. 어떤 부채감을 보면서 바라보고 있어. 그런 그래서 애들 약간 아닌데. 일반 시민들이 사실 더 잘해줬다. 아, 도시로 와서 따뜻했다. 따뜻했다 잼버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크리스토퍼 네네네. 놀란 영화. 오펜하이머였고. 크리스토퍼 놀란. 네. 음악 얼마나 어땠나요? 좋았을까? 음악 어땠나요? 네. 음악 엄청 긴장감 있었어요. 음악. 음악이 긴장감이 있었는데 엄청 눈에 띄게 느껴지지 느껴지진 않던데, 않았어. 잘. 네. 네. 그게 매력 놀- 아닙니까? 놀란 감독 영화지. 그게 잘한 고란슨 거지. 감독이 고란슨 감독의 매력이죠. 되게 영화의 그 지조가 스타일이랑 좋아하는. 잘 어울리는. 맞아요. 네. 그리고 영화가 되게 그런 음악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뭔가 앰비언스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우 이런 소리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있죠. 네네네.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막. 노래가 끊이질 않았어요. 초반에. 맞아. 그래서 맞아. 계속 영화 하이라이트 보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고편. 기승전결이 되게 아니라 고조돼 있어, 전전전전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음악이 계속 약간 끼 이런 식으로 음악이 계속 가요. 근데 참 오펜하이머 개인의 삶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그게 많이 나오죠. 로맨스 그리고 그 사람의 고뇌. 어떤 고뇌, 뭐 일상 그런 것 그리고 뭐 우정과 배신과 또 우정에 대한 보답 이런 걸 이제 느끼잖아요. 참 보면서 이제 친구를 참 잘 뒀다. 참 보면서 실제로 그리고 그 에드워드 텔러가 어쨌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자기가 수소폭탄을 개발해야 되니까 친구를 팔아먹은 거잖아요. 실제로 그 그게 상이 후반부에 나오는 페르미상 수상 때 네. 그 키티가 에드워드 텔러의 손을 안 잡고 째려보잖아요. 그게 실제 역사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었대요. 진짜 모든 디테일 하나 놓치지 않겠다. 네. 실제로 끝까지 키티는 테일러를 용서하지 않았다. 네. 용서는 안 되죠. 그 자리 너무 굴욕적이지 않았나요? 맞아요. 너무 굴욕적인 게 진짜 굴욕적이면서도 진짜 어쩜 저렇게 영리하게 사람을 굴욕시키는 방법을 만들어냈을까? 그 신문한 사람이 의자 탁 끌어앉으면서 땡겨 앉으면서 막 신난 듯이 얘기할 때 진짜 토 나올 것 같더라고. 그 신문하는 사람도 유명한 배우 아니에요? 누구였죠? 되게 유명한 배우예요. 몰라요. 빨라야. 하여튼 이름은 전혀 많이 본 모르겠고요. 사람이에요. 네. 로튼 토마토 점수도 되게 좋네요. 네. 뭐 미국에서 바비랑 오펜하이머가 그렇게 잘 됐대잖아요. 아, 바비 진짜 보고 싶은데. 바벤하이머라고 부를 정도로. 바비도 봐야지. 바비도 봐야죠. 궁금해요. 그렇게 잘 된 영화는 항상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지. 오펜하이머가 토마토미터가 93%, 그다음에 관객 점수가 91%. 비슷하게 높네요. 그렇게 재밌는 영화였나?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나는 잘 저는 모르겠어. 조금 재밌었고 그리고 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되게 미국적인 영화기도 저도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막 미국적으로 네. 역시 내 나라 미국은 최고 이런 느낌은 없잖아요. 이게 네.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솔직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영화를 재미없다고 하면은 되게 후져 보일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그런 생각. 거 어떤 그 미국 자기 애들 그래. 지식적 허영도 채워주면서도 아. 나름 재미있고 또 그때 당시의 역사를 좀 잘 아는 사람일수록 잘난 척할 잘난 수도 척할 수 있는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유관순 영화 까면 큰일 나는 애국자 것처럼. 아니다 이런 느낌인 건가?
그런 거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나쁘지 않은 영화였어요. 굉장히 한국으로 치면은 뭐 비교할 만한 영화는 사실 없는데 뭐 비교하자면은 뭐 없는 것 같아. 암살이랑 비교하기에는 또 달라. 네. 그쵸? 아, 다른 완전 다르죠. 완전 그건 완전 아니 달라. 그거랑 아예 다르고 이건 좀 전기 영화에 가까웠지.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저는 그 웨스 앤더슨 영화 있잖아요. 그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재미없는 영화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사람의 명성 때문에 나쁜 점수를 주기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가 좀 어렵게 느껴지고 아, 감독 때문에. 감독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때 내가 아직 이게 좀 내가 소양이 부족해서 내가 좀 그런가? 수영이 부족해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도 미국에서는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많지. 특히 논란은 좀 네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렇지. 논란의 감독. 지금 생각한 게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중에서 그 뭐였죠? 뉴욕 타임즈 관련된 영화. 땡땡땡땡땡땡. 그거 더 포스트 뉴욕 타임즈 아니고. 맞아. 워싱턴 워싱턴 포스트 포스트. 관련된. 약간 더 포스트가 떠오르는 느낌. 더 포스트도 사실 진짜 미국 역사 관련된 내용이고 되게 정치적인 내용도 근데 물론 더 포스트가 좀 더 국뽕이 느껴져. 이 영화는 국뽕은 거의 없어. 되게 깔끔한데 뭔가 뭐 비교를 하자면 더 포스트 같은 느낌. 아마 시대적인 배경도 비슷해서 그런 약간 시대적인 배경도 그러네요. 좀 왔다 갔다 비슷하네요.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대사도 많고 굉장히 현학적이고 현학적이고 어려운 느낌 들지만 어렵지는 않지만 잘난 척할 수 있지만 좋아하면 좋다고 생각. 유명인들 많이 나오고 유명인들 영화 많이 영화 나오고. 보면서 유명인들 생각하면 약간 신기하고 재밌고 나는 스포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 뭐 그런 느낌. 나도 더 포스트도 생각이 나긴 했어. 근데 논란 영화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논란 영화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란은 아니지. 그나마 논란 영화 같다는 느낌들은 이제 그런 황금 나오는 장면들.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치 네. 그치 덩케르크. 덩케르크랑 굉장히 비슷해. 아니면 저는 좀 초반 영화, 인셉션 전의 영화들. 그 논란 같지 다크나이트 좀 않다고 아니고. 내가 느낀 거는 비주얼적으로 막 굉장히 즐거운 거는 좀 덜 하잖아요. 이 영화는 네. 그 폭탄 터지는 거 이런 장면 빼고는 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마을에서 얘기하고 막 청문회 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니까 이 논란은 또 아이맥스로 봐야 한다 이런 영화 감독인데 지금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덜 하고. 근데 뭐 시간적인 거를 막 쪼개가지고 시간을 앞으로 갔다 뒤로 그건 논란이죠. 섞어놓은 그건 거는 논란이죠. 완전 논란이지. 논란이죠. 맞아요. 이놈 자식. 그런 거 그래도 되게 나는 좋아요. 멀티버스 없는 게 너무 그래. 시간만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내가 세 개를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잖아. 토한다 멀티버스. 감사의 논란. 멀티버스. 네. 근데 조만간 시간 갖고 그러니까 시간 갖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해. 연출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래 모멘토부터 메멘토. 그런 편집을 왔다 좋아해. 갔다 하는 걸 너무 좋아해. 아, 난 또 그 생각했어. 이것도 완전 물리학 얘기잖아요. 네. 물리학자 얘기잖아요. 네. 그 앞에 그 인터스텔라 때부터 테넷이랑. 테넷도 그렇고 계속 그러잖아. 그래서 자기 동생인가 시나리오 같이 쓰는 네. 동생이 물리학과 박사까지 나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이후로 얘는 컨셉을 물리학으로 정했나? 그럴 수 있죠. 남들이 못하는 거 내가 계속 할 거다. 하긴. 류승환이 네. 그 오랑으로 쫙 가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먹히는 소재와 형식을 캐치를 한 거지. 맞아. 이게 나 이제 이 방향으로 좀 가야겠다. 먹힌다. 조금 그냥 대충. 그리고 했는데, 남들은 못한다. 이거 대충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인터스텔라도 사실은 약간 상상 플러스 약간 좀 과학적 냄새도 좀 나고. 근데 그게 좀 잘 먹혔죠. 그게 메멘토 때부터 있을 수도 있겠다. 그때 사실 그때 별 내용 아니잖아. 메멘토요. 예. 별 내용 아닌데 쪼개놔서 그렇죠. 그걸 막 쪼개서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사람들한테 되게 재밌게 느껴지고 있어 보이는 포인트인데 그거를 계속 아직까지도 써먹고 있는 거지. 자기 시그니처로 생각하는 것 같아. 논란. 자기 이름 논란이 무슨 뜻인지 이번에 알았잖아요. 아 그거 보셨군요. 네. 근데 기분 좋을 것 같아. 정말 논란도 그 누구죠?
에일리언 오늘 감독. 생각을 잘 못하네요. 에이- 스콧. 리들리 스콧처럼 오늘 잘 맞추네요. 약간 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리들리 스콧도 SF 영화 리들리 에, 스콧이 있고 에. 전기 역사 영화 리들리 스콧 있는 거 알죠? 예. 제가 방금 리들리 스콧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 같아.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하고 조금 반대적인 게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이 왜 떠올렸는지는 알 것 같은데 왜 리들리 스콧은 그러니까 왜? 오히려 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가. 네. 그죠. 그리고 좀 더 단순화되고 네. 대신에 이제 뭐 다양화됐어. 그 사람의 스펙트럼이. 관심사가 너무 많아. 그걸 정말 느꼈잖아요. 그 중세 시대 영화. 우리 그 싸우는 거. 네. 듀얼. 듀얼. 듀얼, 라스트 듀얼. 듀얼. 나 라스트 듀얼 보면서 잠깐 이 사람 진짜 미쳤다. 별걸 다 하네. 별걸 다 안다 진짜. 나이가 역시 많은 게 짬바가 있구나. 나는 의심했다니까. 이거 네. 그냥 자기 이름 올리고 밑에 다른 애가 찍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논란은 네. 논란이나 웨스 앤더슨 같은 경우는 파고든다. 오히려 자기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모르겠어.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 리들리 스콧의 방향이 나는 더 좋다. 어. 개인적인 가치관이 그러니까 비슷하신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나는 더 좋지. 뭔가 나는 그냥 나는 이걸 잘해 이것만 할 거야 하면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미천이 더 보여. 미천이 보이고 지루해지는 피로함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 저한테는. 테넷 때 평도 그런 거였어요. 너무 같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한줄 평을 별점으로 갈까요?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아닙니다. 뭔가요? 왜요? 네? 네. 아니 근데 예매권 이벤트도 우리 했잖아요. 네. 근데 막 홍보하듯이 좋은 얘기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 게 어딨어요? 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간 영화 보고는 주간에 있습니다. 음. 그렇다고 재미없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3.9점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높네요. 예, 4점을 못 줬어요.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전반적으로 재밌고 세련되고 좋은데 그 오펜하이머의 아까도 뭐 얘기한 얘기지만 오펜하이머의 그 내면과 갈등과 그 정치적인 문제들을 그의 고뇌를 우리가 느끼도록 강요받는 느낌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우리가 내가 너무 강요받는 느낌? 나는 그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 뭔지 알겠어. 그냥 요 정도만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를 너무 막 감정 과잉화하는 느낌? 더 담백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막 거기서 막 발로 구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네. 막 핵폭탄이 일어난 상상하고 거기서 약간 야 이렇게까지 억지로 떠먹인다고 입을 벌려서 그렇게 하는 느낌이 좀 들었다. 그러면서 뭔가 논란의 의도는 단순히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이 사람의 성과 이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이 사람이 느꼈던 고뇌들 인간적인 그런 윤리적인 가치에 대한 그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관객들도 느끼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강제로 집어넣는 느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호불호가 있지 않았을까. 그게 뭐 막 연출이 별로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좀 헷갈렸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줄 평은 긴가 민가 홍보에 엄청난 힘을 쏟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걸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자들이 홍보를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아니면은 그 제작한 쪽에서나 네. 그들이 봐도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긴가민가 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홍보를 한 게 아닌가. 그냥 바이럴로는 약간 약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악평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악평이 섞일 수 있으니까 이거 홍보는 좀 잘해서 이렇게 전략을 세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네. 예매권 뿌리고 하는 한 줄 평입니다. 저 할 때 될까요? 네, 더덕님. 저는 4.5점. 되게 더덕님. 높다. 제가 영화를 볼 때 가장 미덕으로 삼는 게 일단은 영화를 보면서 얼마큼 내가 시계를 받느냐. 시계를 받는가. 시계를 받는가. 맞아. 시계를 받고 몇 얼마큼 번 봤나요? 내가 몇 번 안 봤어요. 오, 3시간 영화인데. 네. 무려 야구가 하고 있는데도 점수가 그렇게까지 궁금하지 않았다.
야구를 중간중간 원래 본다는 뜻이네. 집중도를 줬다. 아 미쳤네. 원래 저한테 이제 알림이 오거든요. 아, 핸드폰으로 뭐 득점 알림 이런 게 오거든요. 애플 워치로. 네, 근데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고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3시간짜리 영화인데 이렇게 나를 집중하게 했다? 굉장히 저는 박수를 드리고 그런 점에서 저는 4.5점을 드리고 싶고 제가 최근에 나왔던 놀란 감독 영화들을 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한 줄 평은 별처럼 무수한 이야기를 별의 내부처럼 응집력 있게 다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동진. 야. 지금 명징하게 이거 집중했는데. 준비했네. 더덕동진. 이야기가 진짜 야, 많아요. 한 1년 만에. 야 이거 몇 년 만이야?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정말 응집력 있게 잘 풀었어요. 야. 저 소름 끼쳤지. 네. 말로 홈런이야. 아. 말로는 쳐줘라. 최근에 몬스터즈에서 이대호가 야. 홈런 4번 친 적 있거든요. 오. 거의 그 정도의 소름이 지금 끼치네요. 더덕아 주간 영화 보고 자랑이 되어라. 자랑이 되어라. 자랑이 됐네. 되었다고. 진짜 알라가 되어라. 진짜 야. 라가 되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야 네. 소름. 소름. 아유, 소름 끼쳐. 대단하네. 다른 사람은 한 줄 평 안 해도 되겠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약간 절었어. 아 별처럼 무수한 이야기를 어. 별의 내부처럼 응집력 있게 풀어냈다. 이 발음을 못하네. 응집력, 응징한다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왔잖아요. 별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빅뱅, 네, 그런 블랙홀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좀 모티브를 받았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게 다 저는 조금 들렸어요. 논란이 외치는 소리가 약간 좀 들렸어요. 논란이 나는 이것도 얘기하고 싶고 이것도 얘기하고 싶고 저것도 얘기하고 싶고 저것도 얘기하고 싶고 이랬는데 그게 다 들렸어. 그게 이렇게 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줄 평을 남깁니다. 멋있네요. 네. 저는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 줄 평이 쉬죠? 너무 멋있어가지고 왜 쉬죠? 한 줄 평이 너무 멋있어서 이거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영화는 지조 몇 점인가요? 저는 3.6점이에요. 저는 보통 수준에서 조금 재밌게 본 편이고 영화가 일단 길어. 너무 길었죠? 길어요. 길어. 영화 길고 말도 너무 많아. 등장인물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예습을 간단하게 하고 갔지만 그래도 등장인물이 너무 많고 말도 너무 많고 정치질도 너무 많아서 그게 조금 복잡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좋았던 점은 이게 좀 논란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핵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이제 고통을 가져왔던 네. 그래서 그런 인물을 치우치지 않게 조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비슷하게 본 영화가 그 데이빗 핀처의 소셜 네트워크거든요. 아, 그게 오히려 그게 비슷하네. 그 사람 실존 사람인데도 되게 치우치지 않게 그렸어요. 마크 근데- 주커버그. 네, 마크 주커버그를. 근데 편들지도 않고. 이번에 오펜하이머도 되게 막 여자 막 만나고 이런 모습이랑 약간 뭐 판단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훌륭한 부분도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밸런스가 좋았다. 그렇죠. 맞아. 그런 부분이 좋았고. 그래서 문가가 좀 장단점이 다르긴 있어. 하네. 지조는 늘 달라요. 그 머리. 개념을 구조화하는 거 되게 잘하네. 맞아요. 늘 아. 지조가 한 줄 평은 맨날 이 얘기한다. 머리. 개념을 쪼개서 그걸 분류해갖고 음. 구조화하는 거 되게 잘하네요. 그래서 글을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3.6점이고 한 줄 평은 저는 이 영화를 되게 논란스럽다고 봤거든요. 아까는 별로 다른 분들은 논란 같지 않다고는 했는데 저는 뭐 시간 그런 거.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인물에 대한 입체적인 인물을 그리는 거. 그 다크나이트도 좀 그렇잖아요. 입체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한 부분으로 굉장히 입체적인 사람이잖아요. 조커는. 그치. 그런 부분을 그리는 게 논란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줄 평을 입체적인 인물을 평가 없이 그려낸 논란식 전기 영화. 오, 라고 깔끔하다. 하겠습니다. 오, 입체적인 인물을 평가 없이 그려낸 아. 논란식 전기 영화. 와, 마음에 든다. 쏙 들어. 이제 마지막 주자가 되었습니다. 네. 어떡하십니까? 이쯤 되면은 후라이라도 대작이 나와야 쳐야지. 되는데. 또 그런 거 나오겠지. 모모가
뭐 맛집 같은 뭐 재밌다. 라면 같은 재밌다. 이러면 이제 아예 이제 또 봐야지. 포기하는 또 봐야지. 논란 얼마나 좋았을까? 크리스 논란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 배우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논란 영화에 출연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내가 이 영화에 나올 수 있다고? 이러면서 아싸 이러고 한 자리. 근데 실제로 어. 배우들 그 영상 보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한 자리를 준다고? 뭐든지. 무조건 간다고 자기. 어느 역할 상관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 참여했을 것 같아. 라미 말렉도 나올 때 되게 반가웠거든요. 그쵸. 네. 근데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미 말렉이 이제 안 나온다고 했는데 끝에 역시나 또 나왔어. 나오고. 그런 식으로 뭔가 작은 역할이든 큰 역할이든 이렇게 다들 감사해 했을 것 같아요. 웨스 앤더슨처럼. 저는 이제 멋있는 한 줄 평이라기보다 그냥 감상평을 하겠습니다. 저는 왜 째려보나요? 네? 왜 째려보나요? 아니, 그냥 또 보시는 거예요. 또그 눈이 이런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미안해. 네 남편이잖아. 그냥 보시는 거예요. 또 약간 그런 그 전단지에 나오는 말 나올 것 같은데. 전단지에 나오는 그래서 아. 저는 그런 거 뽑아야 되니까요. 아. 예. 이 사실 저는 4점 일단 4점이고요. 네. 4점이고 뭔가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시나리오를 쓴 것 같았어. 그래서 맞아. 영화 보고 나와서 재밌다 이것보다는 진짜 논란은 천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모든 걸 이해하고 이 모든 역할의 과학자들의 포지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공부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부와의 관계든 그 청문회든 하여튼 이 모든 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대사를 만든 걸 거 아니에요. 그것도 현실에 굉장히 입각해서. 머리에 집어넣은 건 아니고 종이에 썼겠죠. 그러니까 네. 보드에. 죽을래요? 그래서 이걸 이 머릿속에 쫙 펼쳐놓고 글로 만들어내고 네네네. 이 수많은 것들을 어레인지한 게 응집력이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고 그걸 현장에서 진두지휘한 거는 더 대단하고 아, 그렇죠. 그리고 이것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는 늘 그렇지만 제작비가 엄청나거든요. 네. 준비 기간도 길고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걸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감독들이 사실 특히 미국 감독들은 뭔가 되게 아티스틱하다기보다는 좀 더 비즈니스맨 같아요. 미국 감독은. 제작자들하고도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스튜디오들 이런 워너브라더스랑도 어레인지 할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밑에 스태프들하고도 다 잘 지어내야 되고 그래서 막 여기 PD네, PD. 그쵸 훨씬 더 제작자에 가까운 연출자여야 돼요. 미국 감독들은 특히 그러니까 이런 좀 오펜하이머랑 비슷하죠. 이거 뭐죠? 이름? 맷 데이먼 이름? 그로브스. 그로브스요. 그로브스. 그로브스가 같이 합쳐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논란이 오펜하이머 같다. 그로브스 장군과 오펜하이머의 역할을 논란이 이 영화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 자체가 하는 일이다. 오펜하이머랑 되게 많이 이입했을 것 같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네. 저는 제가 하는 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도 가끔 해요. 오, 오펜하이머. 그쵸. 클라이언트가 있고 음. 만들어야 된 해야 해내야 되는 일이 있고 정해져 있고. 누군가를 모아서 일을 해야 되고 맞아.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맞아.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내가 다 다 그려야 알고 돼야 있어야 되고.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다 그려야 되고 책임도 내가 져야 되고. 책임도 내가 져야 되고 줄리어스. 그리고 박실장. 끝나고 났을 때 오펜하이머.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AS도 해야 되고. 맞아. 빨갱이로 막 몰려야 돼. 계산서도 발휘. 생각보다 빨갱이요? 끝나고 났을 때 크게 환호받지 못한다는 나 당연한 일을 맡겨서 네가 한 거잖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안 하면 있죠. 죽고 네. 그치. 못하면 죽고 잘하면 본전이고 네. 잘하면은 이거 내 아이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거는 참 이 오펜하이머도 비즈니스맨이라고 한 것처럼 논란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문과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과적 머리도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존경해요. 그래서 메타포를 항상 영화에 잘 써요. 예전에 인터스텔라에도 블랙홀 설명할 때 인터스텔라 맞죠? 종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연필로 탁 찍는 거. 네. 찍은 거. 그거 엄청난 메타포였거든. 네. 근데 이번에도 그 스콜피온 얘기하잖아요. 두 마리의 정갈이 스콜피언이 들어있을 때. 한 병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병 안에 두 마리 정갈이 들어가서 싸우는 거다라고 할 때 진짜 소름 끼쳤거든. 그러니까 소름까지 끼쳤어요. 네. 이걸 이렇게 쓰네 이런 느낌에 진짜 잘한다. 이런 메타포를 되게 적절하게 쉽게
아까 그 독사과도 독사를 하려고 했다가 뺐잖아요. 예, 그게 핵을 만들었다가 자기가 핵을 만들었던 거를 지지하는 거를 철회하는 그거라는 메타포도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저어서 봤어요. 그거는 좀 근데 약간 초반에. 좀 많이 갔네. 나도 되게 그럴 수 그렇다고 맞아,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지. 해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이지만 영화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능하겠다. 아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굉장히 아기가 없어요? 심한 자식 3명이 베이비는 있지만 베이비가 있던데. 악의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네. 사실 저도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기 전에는 오펜하이머에 대한 이미지가 원자폭탄의 아버지다 보니까 뭔가 좀 아기가 있네. 매드 원자폭탄이라는 아기가 있네. 매드 사이언티스트 이미지 아버지니까 네. 아버지니까 아기가 원자폭탄이고 특히 리처드 파인만 같은 경우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았대잖아요. 그 원자폭탄을 만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과학자들 중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네. 그때 이후로 그 길을 잃고 헤맨 과학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이 사람에 대한 고뇌도 생각하게 되고 내 입장이라면 어떨까? 나는 안 똑똑해서 다행이다. 네? 똑똑해서 내가 그게 그렇게 되나? 결론이 이런 일을 내가 맡아야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네. 그 세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옳고 그름,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린 거가 갑자기 너무 뜬금없나요? 아니 계속 해보자. 아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다들 그거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이 시작을 했지만 그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누군가는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사람이 미친놈이면 아무 소용없다는 뜻이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슬프네. 슬프네. 예. 근데 고민은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박 실장님한테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진짜 막 예산이 무제한이야. 너 원하는 대로 다 써. 뭐 원하는 뭐 너 대리석 좋아해? 다 써. 뭐 20층 건물인데 막 다 써.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줘. 그러면은 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설레는 일이잖아요. 그치. 내 취향대로 해도 뭐라 안 하고 그치. 돈도 무제한이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할 마음에 설레가지고 막 하다 보는데 내가 지은 건물이 막 조선 총독부 건물이야. 이런 느낌이면 그러니까 좀 그런 야, 욕심이 난 욕심이 있을 것 같아. 이분이 메타포가 좋네. 내 입장이라면 그런 욕심이 있을 것 같아. 당신 나랑 영화 한 편 할까? 아, 그치. 이런 나는 거지. 내가 만든 사람 너 나랑 일 하나 하자. 너무 좋을 것 같아. 선수 입장. 막 그런 거지 막.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미로를 만들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절대 못 빠져나가고 막 완벽한 미로를 만들지. 내가 너무 잘 만든 사람이야. 네. 유명해. 미로 만드는 걸로 유명해. 네. 몇 판의 미로가 네, 돼버렸어. 그래서 미로를 만들었어. 근데 진짜 거기에 만약에 누가 들어가서 진짜 죽어. 그러면 너무 누구를 죽일 용도로 만든 그러니까 미로야. 그런 미로를 그걸 만들어. 나중에 알았어. 그 비슷한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거든요. 그 우리나라 그 근데 막 그때 이제 한창 이제 뭐 간첩 이런 거 잡아들라고 고문하던 시절에 되게 유명한 그 남영동에 무슨 이렇게 고문받는 시설 있잖아요. 네.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지은 거예요? 지었는데 그거를 지을 때 창도 되게 조그맣게 만들고 햇빛이 안 들게 하고 고문하는 방도 만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정치인들하고도 관계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 아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문을 잘 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얼마나 좋았겠어. 돈은 벌었겠지. 하지만 돈 벌고 자기가 원하는 설계를 마음껏 했겠지만 뒤에 이렇게 또 생각나. 에, 그러네. 어려워. 찰떡이네 비유가. 조선 촉덕부. 아니, 일하는 동안 진짜 행복했을 거야. 나라면 그래요. 신나게 했겠어. 근데 그것도 폭탄이 터지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부터 현타가 오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할 어. 여력이 없어. 룸이 없어. 어. 그리고 심지어 계속 나오잖아. near zero라고 그러잖아요. 맞아. 0에 가깝다고만 하잖아요. 뭐를? 그 세상이 멸망할 수 있는 그쵸. 확률이 있다고.
대기권의 불을 연쇄적으로 불이 계속 나가지고 결국엔 세상이 멸망할 수도 있는 걸 아는데도 하는 거잖아. 그것부터가 일단 신나 있는 상태인 거지. 하여튼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오펜하이머. 재밌지만 이야기거리를. 재미없는 면도 있지만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좋은 영화일수록 이런 식으로 생각을 남긴다는 거. 할 얘기가 많지. 흔적을 남기는 거. 처음엔 나도 그 생각했거든. 이게 아예 차라리 이렇게 너무 아까 지조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깔끔하게 막 그렇게 풀려고 하지 말고 음. 드라마로 만들면 좀 영화적으로 만들었으면 오펜하이머를 더 영웅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더 고뇌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거나 뭐 그다음에 그 맞아. 시기를 이렇게 쫙 풀어놓지 말고 어떤 한 시기만 딱 잘라가지고 보여준다거나 이랬으면 훨씬 더 엔터테이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논란이 그 고민을 안 한 게 아니고 그 고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 것 같아. 오히려 맞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예매권을 받아서 이렇게 길게 영화를 진행한 게 아니라 정말 얘기거리가 많았고 얘기하면서도 재밌었다. 억지로 막 이야기를 짜내는 느낌이 아니라 이야기가 계속 튀어나왔다. 그래서 아까 한 줄 평을 그렇게 그래서 저는 좀 괜찮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4.5점이면은 그 정도 한 줄 평 나오는 겁니까? 네. 저의 영화평 한 줄평의 질은 어디까지나 영화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약간 호감도에 아. 따라서 조금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알죠? 그럼 다음 시리즈 DP는 한 줄 평이 거의 뭐 없습니다. 강스포 나왔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화, 다음 드라마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스포네요. 다음 드라마는 DP입니다. DP2라는 것. 네. 일병 안준호. 지금 박장님 머리 안준호 머리거든요. 아, 네. 예. 정인이잖아. 정인 닮았잖아 지금. 눈을 감으면 보이는 건가요? 똑같지 뭐. 가만 보이는데. 마음의 눈으로 보는 정인.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봬요. 안녕. We imagine a future. And our imaginings horrify us. They won't fear it until they understand it. And they won't understand it until they've used it. Theory will take you only so far. I don't know if we can be trusted with such a weapon. But we have no choice. Is anyone ever going to tell the truth about what's happening here?